프랑스 오픈을 완벽하게 지배한 안세영 선수가 시즌 9번째 우승으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남자 복식 황금 콤비 서승재 김원호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오픈 정상에 오르며 시즌 9번째 금빛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2025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혼합 복식에서 19년 만에 금메달이, 남자 복식에서는 값진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금이 환영한 선수단의 귀국 현장에 배드민턴 코리아 TV가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라켓이라도 잘못된 습관 하나면 수명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10월 연속 기획 마지막 편에서는 라켓 수명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습관들을 살펴봅니다. 한 주간의 배드민턴 뉴스를 총정리하는 위클리 BK 뉴스. 이번 주에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위클리 BK 뉴스는 레드선, 빅터, 잠스트, 요넥스와 함께합니다. 최고는 오로지 품질로만 증명됩니다. 지금부터 레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위클리 BK 뉴스 시작합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어젯밤 프랑스의 코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한순간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경기 운영과 강한 집중력으로 슈퍼 750등급 대회 프랑스 오픈에서 시즌 9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안세영 선수는 세계 최강의 이름을 다시 한번 실력으로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영원한 숙적, 중국의 천이페이와 또 한 번의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1게임에서만 14차례나 동점이 이어지는 숨막히는 공방전. 안세영은 듀스 상황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23대 21로 첫 게임을 따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안세영이 초반 3대8로 뒤졌지만 10점을 연속으로 쓸어 담으며 흐름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천이페이의 5연속 득점으로 18대 21로 이 게임을 내주며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3게임은 집중력의 싸움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던 안세영은 14대 13에서 다시 리드를 잡았고 마지막엔 5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21대 16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안세영은 승리가 확정되자 라켓을 던지고 코트에 누워 기쁨을 만끽했고 87분간 이어진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두며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안세영은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즈이를 상대로 한층 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안세영은 1게임 9대9부터 철저히 주도권을 잡으며 연속 득점을 터뜨렸고 마지막엔 5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21대 13으로 1게임을 제압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단 한순간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강한 드롭과 네트 앞 집중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단 7점만 허용하며 21대 7로 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13개 국제대회에서 9번의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유럽 원정에서 더욱 단단해진 경기력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덴마크 오픈과 프랑스 오픈을 모두 휩쓸며 유럽 2연승을 완승했습니다. 2025 시즌 안세영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을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슈퍼 1000 등급 대회인 말레이시아 오픈, 전용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인도, 일본, 덴마크, 프랑스 오픈과 중국 마스터스 등 슈퍼 750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까지 휩쓸며 2025년은 명실상부 안세영의 시대임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남자 복식 황금 콤비 서승재 김원호조도 프랑스에서 금빛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프랑스 오픈에서 시즌 9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세계 1위다운 완벽한 호흡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남자 복식 최강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이들의 멈추지 않는 금빛 질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우조는 준결승전에서 덴마크의 아스트룹, 라스무센조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석임조는 1게임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21대 9 완승을 거뒀지만 2게임을 아쉽게 19대 21로 내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게임을 다시 21대 9로 따내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석임조의 결승 상대는 라이벌인 인도네시아의 알피안 피크리조였는데요. 1게임 초반 6대 6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흐름을 내줬고 결국 10대 21로 1게임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게임부터는 달랐습니다. 안정된 수비와 빠른 전환 플레이로 리듬을 되찾았고 강력한 스매시가 연이어 터지며 2게임을 21대 13으로 따냈습니다. 승부를 가른 3게임에서는 초반부터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줬습니다. 서승재의 예리한 공격과 김원우의 정교한 마무리가 조화를 이루며 11대 5로 리드를 잡았고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21대 12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서승재 김원우조는 슈퍼 1000등급의 말레이시아 오픈, 전용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을 비롯해 슈퍼 750, 일본 오픈과 중국 마스터스, 프랑스 오픈, 슈퍼 500 코리아 오픈, 슈퍼 300 독일 오픈, 그리고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까지 석권하며 안세용과 함께 시즌 9번째 우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덴마크 오픈 탈락의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낸 두 선수는 다시 한번 세계 1위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시즌 9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남자 복식 최강조로 자리매김한 서승재 김원우조. 이제 두 선수의 시선은 시즌 피날레, BWF 월드투어 파이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이 세계 무대에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인도 구와하티에서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5 BWF 세계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이영우 천혜인조가 혼합복식 금메달을, 이영우 조영우조가 남자 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혼합복식 우승은 2006년 이용대 유현영조 이후 19년 만에 값진 성과인데요. 금이 환영한 선수단 공항 귀국 현장을 배드민턴 코리아 TV가 단독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치열했던 열전을 뒤로하고 자랑스러운 주니어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념 촬영을 끝으로 2주간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선수단의 모든 공식 일정은 끝이 납니다. 이번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의 백미는 단연 19년 만에 터진 혼합복식 금메달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형우, 천혜인조. 두 선수는 대회 마지막 날 첫 경기로 열린 혼합복식 결승에서 대만의 홍빙푸, 초유난조를 만나 2대1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우승은 2006년 이용대 유현영조 이후 무려 19년 만에 세계 주니어 선수권 혼합복식 정상 탈환입니다. 또한 2017년 여자복식 백하나 이유림조 이후 8년 만에 나온 개인전 금메달이기도 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19년 만에 세계 주니어 혼합복식 우승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큰 대회에 우승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또 이 대회를 통해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대회 2관왕을 노렸던 이영우는 친구 조영우와 짝을 이룬 남자 복식 결승에서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로 진행된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첸준팅, 리우준롱조를 만나 접전을 펼쳤지만 0대2로 패하며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에서 2등 할 수 있어서 기쁘고 2주 동안 고생해주신 감독님, 코치님, 트레이너쌤 그리고 친구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큰 대회에서 2등한 건 잘한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승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편 이번 대회 혼합단체전에서는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중국은 개인전에서도 남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을 석권하며 총 4개의 금메달을 휩쓸어 최강국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태국의 아냐팟 피치 프리차삭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19세 이하 대표팀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을 이끌고 첫 번째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정말 좋은 결과도 내줘가지고 상당히 이제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있을 훈련이나 대회에서는 선수들한테 수비적인 플레이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훈련하고 대회 때도 경기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문을 해주면서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19세 이하 대표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BWF가 선수 보호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 새로운 경기 방식을 시범 도입해 주목받았습니다. 혼합단체전은 5개 종목이 9점씩 이어가 45점을 먼저 내는 45점 릴레이 시스템이 적용됐고 개인전은 기존 21점제가 아닌 15점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선수들은 바뀐 규정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빠른 시간 본인들이 이제 21점 경기하고는 다르게 15점제 그리고 이제 9점제에서 본인이 보여줘야 될 걸 다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과도한 긴장들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 발휘가 100%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앞으로도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단체전 8위라는 충격에도 하태권 감독이 이끄는 주니어 대표 선수단은 흔들리지 않았고 이영우, 천혜인조의 활약 속에 한국 대표팀은 8년 만에 세계 주니어 대회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저력을 보여준 주니어 선수들의 활약이 성인 무대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배드민턴 코리아 뉴스 강민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5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오는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월드투어 슈퍼 300 대회로 총 상금은 24만 달러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 복식 이소희 백하나, 공이용 김혜정조, 남자 복식 강민혁 기동주, 나성승 진용조 등이 출전해 국내 팬들 앞에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너가 해. 네, 봐요. 너가 알아? 내가 다 있어. 뭘 너가 해? 부상 안 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싶어. 이번에 이렇게 우승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드민턴 라켓을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라켓에 카본 섬유를 묶어주는 수지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관하세요? 가방에다 넣고 다닙니다. 보통은 트렁크에 넣는 거 있고요. 일부는 따로 보관하는 것도 따로 있고. 근데 보통 따로 보관하는 거는 잘 안 쓰는 라켓을 따로 보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차에다가 많이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관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세요? 보통 이제 케이스에 씌워가지고 가방에 이제 담아서 이렇게 이동한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습니다. 라켓 평소에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케이스 넣어서 어떤 분들은 끝나고 나면 여기 닫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케이스에 잘 넣어서 가방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특히 한여름 차 트렁크 내부의 고열은 수지를 연화시켜 프레임의 강성을 약하게 만들고 한겨울에 냉기는 수지를 경화시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빅터라켓 개발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적절한 환경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 습한 장소, 특히 차 트렁크 안에 장시간 방치하면 라켓의 손상 위험이 큽니다. 특히 높은 텐션에 스트링이 걸려 있으면 더 취약합니다.
또 한 가지 꼭 피해야 할 행동은 라켓을 땅에 짚고 지팡이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샤프트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링의 장력은 라켓 프레임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권장 텐션을 초과하거나 프레임 전체에 균일하게 힘을 분산시키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의 스트링 작업은 라켓을 뒤틀리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입니다. 레드선 개발자는 스트링 작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스트링은 라켓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장 텐션 이상으로 스트링을 걸거나 잘못된 스트링 작업으로 인한 파손은 라켓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시스템을 갖춘 스트링 머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스트링 작업 시 발생하는 변형을 줄여줍니다. 잘못된 스트링 작업으로 인한 변형이 누적되면 결국 라켓의 물리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스트링이 아주 일부만 끊어진 채로 라켓을 방치하면 순간적인 텐션 불균형으로 프레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스트링이 끊어지면 전체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 시 라켓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 커버를 사용하고 땀이 우드 핸들에 스며들어 손잡이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낡은 그립은 제때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3주에 걸쳐 라켓 수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올바른 관리가 라켓의 수명을 늘리고 최상의 경기력을 보장한다는 사실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주 SNS 콕콕입니다. 함께 보시죠. 셔틀콕은 날아갔는데 라켓은 파트너 등으로 착! 이게 바로 현실판 등짝 스매시. 둘 다 놀라고 웃는 순간 코트는 순식간에 예능 현장이 됐네요. 오늘은 셔틀콕과 함께 코트 여행 중. 여긴 네트 위, 여긴 서비스 라인 안쪽. 하나씩 다 구경시켜주는데요. 언젠간 진짜 경기에서도 이 코스로 착 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 콕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재미있는 배드민턴 영상 제보, 배드민턴 코리아 인스타그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댓글 미션은 프랑스 오픈의 여정을 멋지게 마무리한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인데요. 영상에 멋진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잠스트 허리보호대, 요넥스 동전지갑, 레드선 프리미엄 오버그립을 보내드립니다. 2025 프랑스 오픈 결승전에서 나온 안세영 선수의 빈틈을 꿰뚫는 완벽한 스매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코트 위 열전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코리아 TV였습니다.